저 가압승계 센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현실적인 부분, 저는 사실 강의를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심하게는 한 5시간까지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강의를 할 때 절반은 사실은 3분의 1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합니다. 산업에 대한 거시경제를 얘기하고, 3분의 1은 그 사례를 얘기해요. 다른 중소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세법을 얘기합니다. 제 논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을 가압승계한다는 건 우린 세무사니까 당연히 세무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절세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2세, 3세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만이 걱정이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중소기업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 가족 간에, 그 다음에 친인척 간의 알력싸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매출이 100억, 200억 정도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한 500억 넘어가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평화. 어떤 느낌의 평화냐면은 내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제 100억은 떨어지겠구나. 이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허드렛 일을 많이 하고 일만 하는 것 같고, 내 앞에 떨어져봐야 뭐 얼마 떨어지겠어? 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굉장히 항상 경계하고 항상 뭔가 호시탐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대부분의 한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는 친인척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뭐 처남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작은아버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내부적으로 주식이 분산되어 있죠. 핵심적으로 주식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는 누군가 후계자 순위를 정함에 있어갖고 주식을 어느 순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줘야죠. 근데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 대가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회사에 돈을 없는데 그게 다 미수 채권이라든지 회사의 공작, 부동산으로 환가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주식을 정리하면서 대가로 뭐 100억짜리 회사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자기 작은아버지가 여태까지 개국공신으로서 많이 도와줬던 부분에 있어서 한 20%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20억이란 말이죠. 근데 2001년 그리고 1996년 이전에는 발기 자체가 3인 이상, 7인 이상이었다는 기준이 있었던 거니까 그때 형식적으로 주식을 줬던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줬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줬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친인척 같은 경우는 실제 일을 했다면 주식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일반 직원, 일반 임직원 같은 경우는 이름만 빌려갖고 지금 20년 동안 넘어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주식을 정리할 때 친인척이야 뭐 20억이든 10억이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됩니다. 하지만은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괴리가 크죠. 지금 최근에도 제가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업종의 특성상 굉장히 좀 요번에 이익금이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잉여금이. 그래서 세금이 거의 1,5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명 주식이 한 30% 있어요. 그 가치가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명 주주들이 과거에는 뭐 5천만 원짜리 법인에 10%, 20%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회사 가치가 올해 중으로 2천억이 예상됩니다. 2천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지분 30%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치가 200억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 주식 가치를 20% 갖고 있어요. 그럼 40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40억이라고. 근데 40억의 중소기업이 있나요? 현금 줘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 줄 건가요? 그런 중소기업의 현실이 굉장히 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건설업, 제조업, 뭐 의약품, 도소매업 등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이제 그 영업 현실상 굉장히 영업비라든지 리베이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간혹 업계약서를 쓴다든지 우리가 현금 들어오지도 않은 이익금에 대해 갖고 매출을 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채권으로 잡혀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죠? 정부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부터 화도를 받으려고 신용 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낑낑대고 가지고 갔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10개 중에 한 30% 정도는. 그렇지만 대부분 한 70% 기업들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매출 100억 미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세금만 보고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의 현실, 제가 말씀드리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거시경제인 거예요.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 고객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많은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촬영 주식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잉여금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지분 줄이는 것도 일이지만 기업 가치를 줄여야지 주식을 처리했을 때의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가업승계 개념과 절차, 상속증여세 기초, 가업승계 지원 제도, 기업 세무 이슈, 상속세 지원 마련이 있습니다. 개념과 절차. 페이지 우측 가운데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제 책 교재에 있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은 이 책의 내용과 매칭이 되어 있고요. 교재를 보시다가 그리고 이 장표를 보시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17페이지는 그러면 17페이지 찾아가서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승계의 개념과 유형이 있는데요. 이 가업승계라는 말부터 제가 최근에 무슨 지혜술이라고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아세요? 내용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번 주에 갔다,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12분 정도 있는데 4분이 전직 대학 총장님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저를 왜 불렀나, 그냥 오라고 그러면 저를 다 가니까 갔어요. 갔는데 가업승계에 대한 이 세제, 경제 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발표를 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건국대 나영호 교수님이 저를 또 불러주셔갖고 같이 가긴 했는데 그분도 처음 가더라고요. 자기도 처음 가갖고 이 가업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승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국민 정서상 뉘앙스가 안 좋습니다. 가업, 뭔가 물려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거를 기업승계라는 의미로, 표현으로 좀 쓰는 경향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돼요. 국회의원이 움직이려면 국민들의 정서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정서적 동의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말 쓰는 워딩 자체가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업승계를 개선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국민 정서상 가업승계하는데 뭘 도와요? 그 돈 많은 사장들을. 근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소기업 대표님들 대부분 매출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새벽같이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 퇴근하시고 그리고 맨날 연말에 재무비를 마치고 이익 마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 다 만천원 나갔고 아시잖아요. 이익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은 없는 방법, 있는 방법 너무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업이라는 것은 기업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가업승계라는 말 자체가
중소기업이 이제 그 도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유권, 지분 이전, 주식가치, 그 다음에 경영권, 회사에 대한 장악 능력입니다.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과 그런 모든 세팅,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그게 2세가 될 수도 있고요. 3세가 될 수도 있고요. 9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업이라는 부분을 이 승계를 하는데 승계를 할 수도 있지만 M&A,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M&A도 있지만 뭐 VC, 뭐 P,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자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5년 전이죠. 부동산 정책, 갭 투자 잡는다고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고 세금, 양도세를 60%, 70%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죠? 주식시장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니까 법인사업자 한 2만 개 만들어가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법인사업자 잡으려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원래 현물 출자하게 되면 취득세 가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거 막아놨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근데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은 현물취재 법인전환할 때도 주택에 대한 부분만 과세를 중과하는 거를 면제해 줘야 되는데,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가에 대한 현물출자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현물출자 2월과세, 조특법 32조 같은 경우는 살아있어요. 아직 일반적인 상가, 임대업에 대한 양도세 열과세는 살아있는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안 돼요. 상가, 일반적인 상가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굉장히 셉니다. 취득세 감면이. 왜냐면은 그게 서울에 있다고 하게 되면 9.4%잖아요. 일반적인 저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상가라든지 빌딩을,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파생되기도 하더라고요.